네, 수요일마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만나는 보약 같은 뉴스 허준 보감 시간입니다. 경향신문 허남설 기자, 헤럴드 경제 박준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계엄 1년 특집 때문에 두 분을 못 뵀어요. 예. 자, 오늘 어떤 아이템 두 기자분을 가져오셨나요? 먼저 저는 박나래 씨로 촉발된 이른바 주사 이모 예. 논란에 대해서 하나 가져왔고요. 그 다음은 호주에서 세계 최초로 청소년 SNS 접속 차단법이 시행된다라는 내용도 가져왔습니다. 재밌겠네요. 네. 허 기자님은요? 네, 저는 이게 다 질문형으로 좀 구성이 돼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눈살 찌푸리게 하는 정치 현수막 이제는 과연 사라질까 하나가 준비해왔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요새 홈캠 많이 쓰시죠? 근데 그렇죠. 과연 우리 집 홈캠은 과연 안전할까? 이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아주 주목해 볼 만한 뉴스인데요. 관련해서 청취자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나래 씨 주사 이모 예. 관련 뉴스 좀 전해주실래요? 예, 이게 뭐 좀 복잡한 상황인데 일단 주사 이모 논란만 말씀을 드리면 예. 방송인 박나래 씨가 오피스텔하고 차량 같이 의료기관, 병원이 아닌 곳에서 출장 링거를 맞았다. 그리고 게다가 정신과 약하고 항우울제 같이 의사 처방이 필요한 약까지 대리 처방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서 박나래 씨는 물론이고 박나래 씨한테 이 주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약을 제공했다라고 알려진 이른바 주사 이모 A 씨의 정체에 대해서도 도마에 올랐고 이 예. 사람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궁금증이 지금 커진 상태입니다. 병원에서 맞지 않는 주사는 다 불법인 거죠? 맞습니다. 예. 제한적으로 왕진이 가능한 사례들이 있는데 지금 박나래 씨 케이스가 그거에 해당하는지는 이제 따져볼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 행위는 불법입니다. 박나래 측에서는 왕진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박나래 씨 측은 이제 주사 이모라는 여성이 중국에 있는 어떤 대학의 의과대학의 교수로도 재직했던 사람이고 예. 그 자격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소위 문제없이 왕진을 받은 거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의과대학을 나와도 우리나라에서 자격증 따로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이 여성이 자신의 SNS에서 밝힌 내용이 내가 중국의 한 의과대학에 근무했었다라는 내용밖에는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게 사실이더라도 한국 의사 면허가 없으면 당연히 한국에서 의료 행위는 불법입니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만에 하나 이분이 한국 의사 면허가 있다라는 전제를 깔더라도 이상한 게 지금 보건복지부가 해외 의과대학 중에 국내 의사 자격 시험 국시를 응시할 수 있는 그 허용해주는 대학들 리스트를 공개하고 있는데 거기엔 중국 의과대학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으로 보나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박나래 씨는 어떤 주사를 맞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논의는 기본적으로 그 디스패치라는 연예 매체를 통해서 처음에 폭로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 사진 매체 보도에서 드러난 사진만으로 정확히 어떤 주사를 맞았는지는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예. 다만 추측하건대 그 소위 미용 주사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마늘 주사, 태반 주사, 배곡 주사 같은 것들 내과 가면은 이제 부가 서비스로 병원에서 많이 이제 좀 이렇게 권유하는 것들인데 아마 이제 미용이나 피로 해소 목적의 그런 영양 주사를 맞지 않았겠느냐라는 추측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주사 이모를 찾는 광고도 있고 불법 시술도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면서요? 네. 사실 박나래 씨 사례로 다시 재조명이 된 것뿐이지 이 음성적으로 병원이 아닌 집이나 이런 곳으로 찾아가서 이런 주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요새 기자들이 많이 뒤지고 있는데요. 이제 링겔이모의 연락처를 구한다. 주사 아주머니 아시는 분 있으신가 이런 이제 그 게시물들이 있고 문의 게시물들이 있고 지금은 삭제됐는데 몇 가지 미용 주사
미용 주사를 묶어서 세트로 구성하고 뭐 10만 원에 맞춰드린다 뭐 이런 광고성 게시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꽤 이제 여전히 소위 그 주사를 음성적으로 놔주는 분들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예. 이렇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 말고 그 이른바 미용 주사액, 미용 주사제를 판매한다는 인터넷 게시물도 꽤 많습니다. 이를테면 뭐 태반 주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미노산 함량이 높아서 피로 회복이나 뭐 간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들 맞는 주사인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인데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예. 일단 보도가 나왔고 박나래 씨는 일단 사실관계 더 본인이 이제 모든 뭐 오해도 다 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사실과는 좀 다르다라고 주장하면서 일단은 활동을 중단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관련 조사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박나래 씨는 경찰에 고발이 됐고 뭐 그 이모 주사도 역시 조사 대상에 올랐는데요. 예. 일단은 뭐 이면택 전 의협회장이 주사 이모 A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뭐 검찰이 일단 이 보통은 수사기관이 고발인부터 이제 불러서 어떤 취지로 고발했는지 그렇죠. 묻겠죠. 예. 그다음에 이분도 이제 소재 파악 같은 걸 해가지고 한번 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격이나 이제 의사 자격, 의료인 자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파악을 할 계획일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박나래 씨도 이제 강남 경찰서에 수사 이제 의뢰가 돼가지고 고발이 됐습니다. 예. 동시에 뭐 전 매니저와 이 주사 이모도 불법 시술을 이제 동조했다 혹은 방조했다라는 이유로 같이 고발이 된 상태인데 역시 박나래 씨가 직접 한번 나오셔서 소명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이 불법 의료 행위는 불법 시술을 한 사람도 그리고 또 처방 받은 사람도 모두 같이 처벌을 받나 보죠? 일단은 시술을 한 사람이 문제가 되고요. 예. 박나래 씨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장하는 게 나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바쁜 스케줄 때문에 왕진을 받은 것뿐이다. 나는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인 예. 것으로만 이해했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수사기관에서 그게 허위다라는 걸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실 박나래 씨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가 우세하고요. 그렇군요. 근데 박나래 씨 측이 어떤 식으로든 조금 이제 애매한 부분 혹은 아닌데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같이 처벌될 수 있죠. 예. 호남서 기자는 이 관련 뉴스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는 여기서 약간 특이하게 봤던 포인트가요. 예, 예. 이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이분이 지금 현재 그 뭐 중국에 있는 의과대학을 나왔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예전부터 대한의사협회나 의료계가 이 해외 의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 의대로 우리나라 워낙 의대가 인기가 높고 의사가 인기가 높다 보니까 이제 부모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해외에 있는 의대로 보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해외 의대 중에서도 우리나라 이렇게 정말 의사가 되기 위한 자격 시험 국시를 치기 위해서 이제 인증이 되는 대학들은 이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중에는 인증 안 된 대학을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어쨌든간에 의료 행위를 암암리에 하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들이 많아서 예.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첫째도 건강이 아니겠습니까? 잘못 처방받으면 또 오히려 병이 악화될 수 있잖아요. 예. 관련해서 추가 조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허남살 기자가 뽑은 현수막 관련 뉴스요. 네, 저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뉴스를 좀 갖고 왔는데요. 일단 요새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길거리를 걷다 보면은 뭐 예컨대 사람들이 좀 많이 다니는 그런 사거리 같은 데 가면은 모퉁이마다 기본적으로 정당에서 건 현수막이 뭐 네다섯 개, 뭐 다여섯 개 이렇게 막 걸려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거의 뭐 거리가 정당 현수막으로 도배가 됐다시피 한 상황인데 그래서 현수막 숫자 자체가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를 좀 보면은 예. 2022년 12월에
국회에서 5개 광고물법을 개정을 했어요. 근데 개정을 하면서 정당에서 내거는 현수막은 일반 광고 현수막하고 다르게 지자체의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그래도 내걸 수 있게 자유롭게 이렇게 뭐 정치적 의사 표명을 자유롭게 한다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현수막이 굉장히 개수가 많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보면은 현수막에 그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정당명을 표시하고 또 연락처를 표시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정당 현수막을 자세히 보시면은 아마 핸드폰 번호 뭐 010 땡땡땡땡 이렇게 적힌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보면은 뭐 정당이 마치 이제 국민들하고 소통하려는 듯이 그런 식으로 포장을 많이 해놨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제 현수막을 자유롭게 걸기 위한 그런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그런 것들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럼 일단 현행법상으로는 걸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네, 아주 어떤 자유롭게 내용도? 어느 장소에나 예. 어느 시간대나 며칠이나 걸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뭔가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지금 추진 논의되고 있어요? 네, 지금 이 문제가 마침 지금 정부나 국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좀 대응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한번 지적한 것 같은데. 네, 그 계기가 있습니다. 예.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에 한 달 전쯤에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라서 철거를 못하고 있다라고 예. 하면서 이른바 혐오 현수막에 대해서 좀 대책 마련을 지시를 했고 예. 그래서 이제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에 금지 광고물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것을 좀 배포를 했고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국회가 이제 5개 광고물법을 2022년 12월에 개정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근데 이번에 또 다시 개정해서 법을 원상복구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본회의에 그 법이 상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상정돼 있는 상태고 3년 만에 원상 복구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그 개정안을 보면은 정당 현수막을 다시 5개 광고물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을 시키고요. 예. 그리고 또 특별히 추가된 게 종교나 출신 국가, 지역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를 조장하는 광고물은 게시를 금지하는 그런 내용이 특별히 담긴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야당에서는 왜 민주당이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당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예. 필리버스터의 주요 명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법입니다. 그래요? 네, 이 법을 정당 현수막 설치를 그 요건을 강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입틀막 3법이다라고 규정을 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고 예. 지금 야당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 현수막 정치를 하는 게 주요한 자기들 입장을 선전하는 수단이라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뭐 좀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야당들 있잖아요. 예컨대 예. 조국혁신당이나 기본소득당 여기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때 이 법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소수 야당 입장에서도 이 예. 법은 좀 약간 옹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당이 있던 관련 이 뉴스 보면 어쩔 때는 찬성하고 어쩔 때는 반대하고 그러더라고요. 유불리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뭐 확실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도 어쨌든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2022년 12월 당시에 이 정치 현수막을 자유롭게 걸게 하자라는 취지로 법을 개정했을 때 보면 당시에도 엄청 거대 야당 아니었습니까? 네, 그 거대 야당 신분에서 그런 법을 개정을 했는데 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현수막으로 많은 선전도 하고 이렇게 좀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왔을 텐데 예. 이제 여당이 되고 나서 법을 다시 바꾼다라고 하니까 그래. 좀 깨름칙한 눈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박종희 기자가 뽑은 두 번째 뉴스 볼까요? 예, 두 번째 뉴스는 호주에서 이제 세계 최초로 청소년들의 SNS 계정 이제 사용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몇 살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네, 나이는 이제 만 16세 미만의 SNS 이용자의 그 SNS 계정 그 개설을 예. 혹은 기존에 16살 있던- 이하는 못 하는군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로 치면 그러니까 고등학생부터 가능하고 중학생까지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호주 청소년들이 크게 반발하겠는데요. 네. 예. 이미 뭐 계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폐쇄가 된다고 합니다. 자동으로 시간이 지나면요. 아, 그렇게요. 예. 이 이제 법안은 호주 시간으로 10일 이제 0시부터 저희보다 좀 이제 좀 느리니까 시작이
비슷하지 않나요? 네, 호주면? 비슷하죠. 예.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예, 시작이 됐겠네요. 예. 그래서 세계 최초로 청소년 SNS 금지법이 제정됐고 시행이 됐고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16세 미만 이용자들은 SNS에 계정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만 아예 SNS에 들어갈 수 있는 것까지 막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 규제를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청소년들 10대의 SNS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굉장히 심각하게 겪고 또 고민했던 나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이제 숫자들을 보면 16세 미만 호주 청소년 뭐 96%인 100만 명이 SNS 계정을 갖고 있고 예. 이 가운데 70%가 뭐 혐오, 폭력, 자살 같은 유해 콘텐츠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예. 또 상당수는 그 SNS를 통해서 내가 사이버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응답을 해서 예. 이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SNS에.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차원에서 호주 의회에서 논의를 좀 빠르게 진행을 해서 예. 작년 말에 이미 법안 통과는 됐고 시행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법을 위반했을 때 이 청소년이나 부모가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이 플랫폼 기업이 이 벌금을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제 SNS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예. 16세 미만의 이 고객들의 계정 생성을 막기 위해서 적절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벌금을 부과하겠다. 최대 4,950만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83억 정도 되는데요.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의무와 책임을 플랫폼 사업자한테 규정을 한 겁니다. 그 우리로 치면 뭐 네이버라든지 뭐 카카오가 그렇습니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네. 처벌도 받고. 네. 이게 해외에서 지금 뭐 호주뿐만 아니라 유럽 뭐 주요 나라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법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이 호주에 그래서 이제 외신들은 호주의 거대한 실험이다라고 표현들을 하던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니까 덴마크하고 영국, 말레이시아는 아주 적극적으로 비슷한 식으로 특정 나이대 이하 미만의 이용자들이 SNS 접속을 못하도록 혹은 계정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어떤 SNS들이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뭐 저희가 아는 기본적인 모든 SNS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 페이스북,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 뭐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을 비롯해서 10개 지금 SNS가 일단은 해당이 되고요.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허 기자님, 우리나라에서 이거 도입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뭐 학생들의 그 SNS 사용 실태가 뭐 심각하다면 심각하다 이렇게 표현할 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요새 유명한 책 중에 불안 세대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이게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 조너선 화이트라는 학자가 이제 쓴 책인데 이 불안 세대 책을 보면은 이제 미국의 그 10대들이 우울감과 그 불안 증세가 증가하는 것이 SNS 사용 빈도가 증가한 것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라는 그렇군요. 점을 논증을 했는데 예. 이제 그 조너선 화이트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말 중에 우리나라 학생들은 의외로 이 한국의 학생들은 예. 학업 스트레스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대한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좀 적다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스마트폰의 SNS라는 게 비교적으로 학생들이 되게 그 서로를 서로 평가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좋아요를 서로 누르고 좋아요를 더 예.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근데 따져보면 그게 시험 성적을 잘 받는, 평가를 잘 받는 그런 거에 되게 비슷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학생들도 이 평가에 빠뜨리는 그런 문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예. 자, 마지막 뉴스 보겠습니다. 허 기자가 뽑은 두 번째 뉴스는요. 네, 지금 요새 홈캠 많이 쓰시는데요. 예. 최근에 경찰청이 이 홈캠을 해킹해서 그 영상을 해외 사이트에 게재하고 판매한 일당을 검거를 했습니다. 일당은 아니고 예. 4명을 검거했는데 이들은 네. 공범은 아니고 각자 이제 그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영상에 나온 장소를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의류 매장도 있고요, 코인 노래방도 있고, 그리고 필라테스 스튜디오, 요새 필라테스 많이 하시죠? 네. 그리고 산부인과 분만실도 있습니다. 뭐 일반 가정집도 그래요? 많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확인된 장소만 58곳이고 이게 중국의 불법 사이트에 영상이 게재가 됐는데 예. 성착취물 그 성격으로 좀 팔리는 그런 성격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그 각자 이 4명의 그 범죄 행위를 보니까 각자 이 해킹한 그 홈캠이 뭐 6만 3천 대, 7만 대 한 사람당 그 정도 수준에 그렇게 이릅니다. 많이 해킹을 네, 했다고요? 그래서 이게 수만 대씩 해킹해서 이들이 무슨 대단한 범죄 수법을 보유한 전문 해커들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알고 보니까 뭐 무직자, 회사원, 자영업자 되게 우리 주변에서 평범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 해킹이 그럼 그렇게 그만큼 쉽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쉽다는 건데 왜냐면은 그 홈캠을 보통 이 중국산 저가형 카메라를 많이 쓰는데 네.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보안 기능이 아예 탑재돼 있지 않거나 초기 비밀번호가 단순하게 설정된 경우가 많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용자들도 그 홈캠 비밀번호에 대해서는 그다지 경각심이 없다 보니까 그냥 1, 2, 3, 4 이렇게 적당하게 설정하고 써놓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거를 해킹할 때도 무한정으로 로그인 시도를 할 수가 있게 그렇게 좀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밀번호가 맞아 떨어질 때까지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숫자를 넣어보면서 나중에 결국 비밀번호가 맞으면 이제 해킹을 하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해킹이 이루어지는 그런 허점이 있고요. 아니면 그 홈캠에 담긴 녹화 영상이 그냥 되게 그 일반에 공개된 공용 클라우드에 버젓이 올라가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게 사생활 유출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상황인데 정부가 그래서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설정하도록 했다면서요. 네, 지난해 11월에 그런 대책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요. 예. 이것이 아무래도 적용되기가 힘든 것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알리나 뭐 테무, 시인 이런 것들로 이제 중국에서 바로 직구를 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네. 홈캠도 주로 중국산을 많이 쓰는데 외국산 카메라에는 그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워서 예.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아예 그런 보안이 취약한 홈캠은 판매 금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예, 홈캠 다시 한번 점검해 주세요. 비밀번호요. 네, 잘 들었습니다. 허준보감 마무리하겠습니다. 허남사 기자, 박종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